소위 말하는 수박이다 하면서 이제 변절한 인간에 대한 욕을 한참 하는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이제 이분이 저것도 좀 무섭다 약간. 이분이 때 깜짝 놀란 거죠. 옛날에는 내가 강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자꾸 수박 편을 들고 뭐 이런 문자는 왜 보내냐면 속이 터지니까 보내는 거거든요. 열어놨을 뿐이야.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갔다 이제 왔습니까? 오랜만에 또 오셨군요. 살다 보니까 국민의힘 사람이 이렇게 반가울 일이다. 약간 힘들어하시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자리를 대체할 인물이 저희는 상당히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더라이브를 버리고 순천에 가셨는데 순천이 뭐 그리 좋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비롯해가지고 힐링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네. 요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해외만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다, 피곤하지가 않다 네. 그러시는데 저도 여의도를 떠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게다가 또 오늘 이 발사 성공한 고흥이 또 저희 바로 옆 동네거든요. 네. 아무튼 좋은 기운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어떤 일상을 물어보면 항상 윤석열 대통령을 썩네요. 그럼요. 또 해야 돼. 윤심은 천심이다. 뭐. 네. 약간 이런 쪽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대신했던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분들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분이 누굽니까? 가장 힘들었던 분은 얘기 실명으로 해도 돼요? 아니요. 보니까 약간 성함이 좀 짧으신 분이다. 아니요. 네. 천하람 의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상당히 버거워서요. 예, 너무 즐겁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박성기, 소운, 도로 점거 등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명백한 집회 시위 하에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 아직 집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 단계에서부터 불법 여부를 판독할 수 있다니 윤석열 정부가 궁예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지금 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누가 나라법을 방해를 하는가? 노동자들 불법 건수 없나 감시할 시간에 기업에서 일상으로 벌어지는 불법 하청이나 부당 노동행위를 감시했으면 노동자 집회는 진작에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네, 표현이 재밌네요. 네. 네. 집회에서 불법을 저지를지 어떻게 미리 알고 제안을 하느냐며 비꼬면서 한 발언입니다. 배진교 원내대표의 발언. 윤석열 정부는 궁예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렇게 억압적인 발상이 누구 한 사람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당정 합의로 나왔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감정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영원 뭐 이런 식으로 머리 안 쓴 티나는 건 처음이네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아니라고 너무 빵원 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있나요, 민주당이? 하버드 로스쿨의 1년 학비 등록금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면은 미국 뭐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 네. 정부 여당이. 근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네. 폭력 전력이 있는 집회 시위를 사전에 좀 막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집단적으로 폭행, 뭐 협박, 뭐 손괴, 방화 이런 걸 할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말 극단적으로 뭐 예를 들면 며칠 연달아 가지고 정말 폭력 시위를 똑같은 데서 하고 있다. 아니면 막 화염병 같은 거를 쌓아놓고 매일 연달아서 집회 시위를 내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폭행 뭐 이런 거 할 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미국식 기준 내지는 우리 집 시법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뭐 마치 다 미리부터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지 않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버드 로스쿨 가가지고 네. 뭐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오시는 것도 네. 뭐 아무나 간다고 받아주는 곳은 아니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죄송한데 한국에서 배워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학교 안 가고 그냥 네. 뭐 헌법 교과서만 몇 번 봐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영원 좀 실망입니다. 영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취재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직접 전화해서 연구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려면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0원이랍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문제가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막 20건, 30건씩 막 던지는 분들이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좀 계시긴 해요.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물어보는 건 영원인데 국민의힘이 좀 물어봐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물어봐야 되고 대통령 본인이 물어봐야 되는 상황. 집회와 시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랍니다. 제가 이것도 헌법재판소 연구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냥 신고나 하면 신고나 하는 거지 네. 하고 말고를 정할 수가 정부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런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저 법안을 내는 국민의힘 의원들 내년 총선이 1년도 안 남았으니까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님 제가 민주노총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장면인데 매우 볼썽사납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 표밖에 안 되고요. 유권자가 그 동네마다 20만 표 27만 표씩 몰려 있는데 제발 국민들 눈치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님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노동조합을 이렇게 타격하는 게 타격감이 좋습니다, 요새.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이거는 저는 뭐 그 대중의 인기 면에서도 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기 생각을 영합성으로. 하고요. 작년에 화물연대 네, 왜냐하면 케이스도 있었고. 그것도 있었고 최근에도 보면은 민주노총이 1박 2일 하면서 사실은 막 술 먹고 이런 것들이 좀 네. 눈살 찌푸려지는 면들이 그거는 뭐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야간 시위도 좀 제한하면서 그러니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도 좀 제한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붙이는 건데 네. 저는 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제한하는 거 뭐 그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제한하는 건 사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런 논의를 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약간 좀 허가제 비슷한 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논의를 네. 정확하게 분리해야 된다. 허가제를 넣겠다라고 하면 반헌법적인 발상을 하는 정당은 그 국회의원이 사퇴를 하든가 아니면 정당이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딴 것도 아니고 집회와 시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정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 발을 붙일 수 없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 차원에서 네, 네. 윤석열 정부는 가장 강조하는 게 또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집회 시위 자유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이렇게 제한하는 법을 검토하는 것은 어떤 지지율 상승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것도 뭐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그렇죠. 정도 공익성 필요가 있으면 제한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제한을 한다는 거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력 행위가 벌어질 게 진짜 불 보듯이 뻔한 정도 그런 정도여야지 그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걸 옥죄기 시작하면 말씀하신 네. 것처럼 허가제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새벽 시간대, 심야 시간대에 이걸 막으려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여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네. 이걸 그냥 뭐 쉽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그렇게 네. 봅니다. 엄정한 법 집행 요구와 함께 오늘 경찰이 6년 만에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네. 뭐 물대포, 살수차 이런 강제 진압 사태가 다시 벌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이 훈련 내용에 캡사이신 살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오늘 KBS 9시 뉴스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 훈련 장면이 나오고 예. 있네요. 네, 이 과잉 대응 우려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폴리스 라인 넘어오면 무자비하게 팬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엄격하게 법 집행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게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시위대가 자기가 가고 싶은 길 노선을 짭니다. 자, 우리가 백악관 4바퀴 돌고 나서 옆길로 2바퀴 돌고 짜서 경찰에 제출하면 경찰이 거기에 맞춰서 폴리스 라인을 만들고 자기들 신고했던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다 돌아다닌 다음에 집에 가면 돼요. 나라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시위대가 정한 라인을 벗어날 경우엔 제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이렇듯 집회와 시위에 대한 완전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이걸 지금 막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절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도 요새는 집회 시위할 때 본인들이 어느 정도 동선 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넓게 보장돼야 되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폭력적인 부분까지 허용할 수가 없는 그럼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보도를 보면서 기동대라는 집회 시위 대응하는 부대가 6년 2개월 동안이나 어떤 불법적인 집회를 해산하는 훈련을 안 한 것도 문제 아닌가. 어느 정도 기동대의 숙련도가 있어야지 이게 오히려 또 잘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동대가 가서 막 어영부영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마추어적인 모습 보이고 이러면 그것 자체도 또 이게 새로운 분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 물론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법 집행하는 기관에서 준비는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된다. 네. 좀 필요하다. 근데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가 점령했을 때 결국은 다 평화롭게 해산되었던
지난 5년의 과정을 보면 집회를 네. 꼭 폭력적으로 해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꼭 봅니다. 폭력적으로 해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준비는 필요한 해두자. 상황에 따라서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이쯤에서 1년 전 정부 여당은 집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잠깐 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합 시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양산사적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불과 딱 1년 전이에요. 이거 좀 묘한데요. 네, 1년 네. 전에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의 자유 같은 부분은 보수 정당에서도 당연히 최대한 저희가 증진해야 되는 것이고 자꾸 어느 편 집회냐 시위냐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민주당도 좀 내로남불인 게 아, 네. 그때는 또 보면은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전직 대통령 쪽에도 집회 못하게 해야 된다 막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일관된 기준을 저희가 좀 가지고 가야 되는 네,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막 이 단체들 폭력 전력 많으니까 집회 허가 안 해줍니다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법원에다가 이제 가처분 내면은요 어지간하면 판판이 다 깨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뭐 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제대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변의 마을인데 거기서 60데시벨씩 확성기를 켜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뭐 처리했던 기억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치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좀 여야 간에 원만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왜 집회에 나왔는가란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정부가 더 많은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팬덤, 이른바 정치 훌리건들로부터 민주당이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최명인의 마을에 가면 우리 이장님 너무 어려우시죠?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만 보고 계시니까 이 해양을 조금이라도 좀 알려야 되겠다.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원이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당원을 가정해서 장난을 치는 것이거나 이간질을 소개한 것이거나 우리 당과 관계없는 개인적 행위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확인 좀 하자, 서로. 네,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이죠. 이원우 의원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의 문자라면서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원이 아니었다. 외부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서로 확인 좀 하자.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오, 뭐가 이렇게 비슷해요? 이런 글자체가 있었습니까? 오, 이거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이제 저희 뭐 짠 게 아닌데. 알뜰폰으로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가격표 33,000원. 이렇게만 내시면 하루 종일 통화할 수 있고 하루 종일 문자 보낼 수 있고 영화도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통신 3사에서 굉장히 싫어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그게 싸게 쓰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제 번호가 좀 공개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또 일부러 알리기도 해서 뭐 문자를 가끔씩 받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저한테 뭐 소위 말하는 수박이다 하면서 이제 변절한 인간에 대한 욕을 한참 하는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네, 문자가 오자마자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이제 이분이 저것도 좀 무섭다 약간.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더니 이제 뭐 서로 이제 약간 어색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뭐 어디가 싫으시냐, 뭐가 싫으시냐 할 때 뭐 옛날에는 내가 강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자꾸 수박 편을 들고 뭐 변절한 것 같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하여튼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약간 어색하게 끊었습니다. 뭐 저라고 기분 딱 좋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쾌하진 않고. 근데 뭐 정치인이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끊고 나서 2시간 있다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어쨌든 싫은 소리 하는데 나한테 전화를 해준 것만큼 내가 고맙게 생각하겠다. 그런 점에서 내가 응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간질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건 아무런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당원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하지도 않고요. 이런 문자는 왜 보내냐면 속이 터지니까 보내는 거거든요. 속이 터져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에게 무슨 이간견이 이런 표현, 뭐 당원인지 아닌지 여부, 지지자면 다 그것이 한 그룹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의 말이 센 것을 가지고 이걸 막자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집회를 제한하자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이나 똑같은 것이고 이렇게 말이 세진 근본적인 이유인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 지역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나요? 당원 토론을 하나요? 각자의 의원들이 해야 될 몫을 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토론도 활성화하고 당원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그 특정 과일로 지금 분류되는 분입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오늘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네. 자, 34,000원. 저 이건 이제 지리산 천연 벌꿀 한 통 이제 가격인데요. 네. 자, 이재명 대표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센 문자를 보내는 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네. 왜 확인도 안 하고 막 이원욱 의원을 탓하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생각해봤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문자 보내고 강성으로 하시고 제명인의 마을 오시고 하는 분들이 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달콤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원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명 반명. 네, 박광호 네.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지. 김남국 의원 약간 저렇게 되면서 철험에도 좀 흔들리지. 그러니까 본인이 기댈 만한 좀 약간 달콤한 곳은 저기밖에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센 지지층 밖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게 당원이건 아니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쨌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건 맞으신 건데 거기다가 이거는 조금 자제하자. 또 너무 폭력적인 문자는 좀 그만하자라는 메시지가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네. 당원인지 아닌지 왜 확인도 안 해보고 이래. 이거 좀 폭력적인 이상하다. 문제를 자제하자는 말씀도 크게 하셨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약간 이원욱 의원을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튼 왜 그러시나 생각해봤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못 놓으시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폭력적이라면 뭐 그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폭력적이지 않다면 강성 지지층들을 굳이 이렇게 끊어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끊어내면 안 되죠. 그런 건 아니죠. 저도 사실은 그 당대표 선거 하면서 문자를 한 4만 개 이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1부터 싫어하는 6까지 6단계로 문자를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세게 욕하시는 분 막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맞춤형 답장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보니까 기분이 나빴는데 한 몇만 개 단위로 받으니까 약간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분들도 약간 무뎌지는 훈련도 필요하고 동시에 당에서도 이분들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끌려가는 게 문제군요. 그럼요. 저희도 보면 항상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김종인 체제, 뭐 이준석 체제 이런 데서는 그 안 끌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는데요. 그 유튜브 연장 방송이 있으니까 예. 가시면 큰일 조용히 납니다. 대기하고 계세요. 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